铁时代。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4월 1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3월 초요일입니다. 오늘 이리뉴스의 주요 내용은 아래 같습니다. 우리 시는 우수한 인재 도입과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 분야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며 인재 지능으로 향천 진흥을 촉진했습니다. 우리시 농업농촌부문은 조직 추진과 지도 봉사를 강화하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춘경 생산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시 질병예방통제중심은 봄철은 전염병이 다발하는 계절이라서 개인 방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아래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려동대학교와 동항시 진흥육모장은 인재기술합작협의 계약 수여식을 진행하여 우수한 인재 도입과 육성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 분야의 기술 난제를 해결하며 인재 지능으로 향천 진흥을 촉진했습니다. 진흥육모장은 단연간 줄곧 해소 양식 사업에 전념해 왔으며 명품 무소 특색 해산물의 부화, 양식, 판매를 주로 경영해 왔습니다. 2020년 기업은 해마 인공번식, 양식 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해 국가수생 양생동물 인공번식 허가를 받았습니다. 끊임없는 개조와 승격을 거쳐 현재 이미 인공번식, 우량종 보호종, 해수 용묘 산업사슬을 형성하여 연간 해마의 량질 어미 100만 마리, 묘종 800만 내지 1000만 마리를 육성할 수 있으며 출며율, 활성률은 모두 국내 동종업계의 선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계약 체결 후 학교와 기업 양측은 과학연구혁신기지, 실천교학 기반 건설과 양식기술 훈련 교류, 빈곤퇴치 조학 일자리 설립에 4가지 측면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려동대학교 압록강유역연구원 수산생물기술연구소의 기술 인력을 지도교사로 초청해 해마 대상 연구개발팀을 구성하여 양식 기술을 심도 있게 추진하고 해마 과정 실제 교육 과제를 완수했습니다. 빈곤 퇴치 조학 일자리를 대학의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실습 기회와 취업 기회를 제공해 경제적 사회적 리익의 이중 수학을 달성했습니다. 최근 연간 보살 묘지는 시종 향촌 진흥은 인재가 관건이다라는 발전理念을 견지하고 선으로 주조기업을 도와 해외 유학생 2명, 대학생 기술 골간 3명을 유치하고 10여 명의 타시 전문 양식기술 인원을 관할구역에 유치해 해소 양식업을 발전시켜 전진 경제의 고품질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습니다. 우리시 농업농촌부문은 조직 추진과 지도 봉사를 강화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춘경 생산 준비 사업을 적극 추진했습니다. 농자재 시장에 대한 감측을 강화하고 춘경 생산 준비 상황에 대한 주간 배치를 실시하며 각지의 주요 농자재 공급과 수요, 시장 가격 변동 등 상황을 제때 파악하고 각지가 공급 보장을 잘하도록 독촉 지도했습니다. 2024년 전시 봄철 농작물 종자 감독관리 전문 행동을 조직 전개해 전시 종자 생산기업, 종자시장, 경영 매장 등에 대해 전면적인 검사를 진행하여 농업 생산 사용 종자의 안전을 보장했습니다. 제반 농민 혜택 정책을 광범위하게 선전하여 농민 생산의 적극성을 동원하며 경작지 기반 능력 보조, 농기계 구매 보조, 농업보험 등 농업 강화 농민 혜택 정책의 실시 준비 사업을 앞당겨 잘했습니다. 고품질 농민 육성 대상과 결합해 오프라인 춘경 생산 준비 교육을 실시하고 성청급 부문에서 개최하는 춘경 생산 준비 온라인 생중계 교육을 적극적으로 선전하며 농민들의 온라인 시청을 조직했습니다.
봄철 경작 생산에 대한 기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4만 6천 부의 농업기술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시는 145명의 집법 인원을 파견했습니다. 10개 종자 생산 경영기업과 23개의 매장을 검사하고 2천여 부의 종자 구매 주의사항 등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4,300개의 다양한 농업기구의 유지 보수를 조직하고 954명의 농기계 운전자와 소리 인원을 교육하고 지역 간 농기계 작업증을 85개 발급했습니다. 근일 시질병예방통제중심에서 봄철은 날씨가 변화무쌍하고 기후가 여전히 건조하며 기온 변화가 빨라서 뇌행성 감기, 홍역, 폐결핵 등 호흡기관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서 광범한 시민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개인 방호 잘하라고 알림을 발표했습니다. 류행성 감기는 독감 바이러스로 인해 생긴 급성 호흡기관 전염병으로 잠복기가 짧고 전염성이 강하며 전파 속도가 빠르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호흡기관과 접촉을 통해 전파되며 해마다 계절성 유행을 일으키는데 봄철은 호흡기관 전염병이 다발하는 계절입니다. 전염병 예방에 대해 시질병예방통제중심은 시민들에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개인 건강의 제일 책임자 역할을 잘하며 봄철 전염병의 예방 대처를 적극적으로 잘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예방 조치에는 소임생을 주의하고 되도록 사람이 밀집한 공공장소에 가지 말며 각종 독감 백신을 접종하는 등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初春时节，昼夜温差仍然变化较大，流感、肺炎支原体感染、水痘带状疱疹病毒感染等春季传染病存在较大的传播风险。大家应该继续做好个人防护，减少感染风险。如果出现流感样症状，或者出现咳嗽咳痰、伴有发热等症状，或者有发疹、嘴泡、神经痛等，应及时就医，避免带病上班上学。 일전 국가전력망 단동전력공급회사가 1, 2, 3, 4, 5 정치풍조 직업기풍 열선 생방송실에 들어가 시민들이 최근 관심하는 열전 문제를 해답했습니다. 이번 생방송에서는 총 12건의 청취자 문제를 접수했습니다. 그중 생방송실에서 8건, 방송 안내실에서 4건, 위챗 웨이보 공식 계정에서 4건 접수했습니다. 시민들의 요구사항은 주로 전기세 요금 납부, 전기 사용 안전, 전기선로 유지 보수 등 문제였습니다. 휴대전화 앱으로 조회한 전기요금 잔액과 문자 메시지로 안내된 잔액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시민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因为我们公司现在都是给市民安装了这个智能电表，这个智能电表可以每天帮助您测算您家使用的电费。 然后您从手机端看到的这个实时余额呢，就是截止到您查看前一天晚上的您的整体的一个电费情况。那么您在短信上收到的呢，我们这个电费我们是按月结算。您在短信上收到呢，是您从上个月的最后一天到这个月的1号之間用的这个电费，他们两个就是有自然产生的这个差值。 이어 간추린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에 관정현은 청체 국가안전관 10조년 혁신인설 주제 선정 강요 및 청체 국가안전관 선전 주간 가동식을 거행했습니다. 관정현 당위 당교의 강사는 청체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관철하자를 주제로 청체 국가안전관의 발전 배경, 구체적인 내용, 청체 국가안전관을 확고부동하게 전면 관철하는 등 몇 개 방면을 둘러싸고 관련 사건과 결부해 국가안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소술함으로써 회의에 참가한 간부 직공들로 하여금 국가안전사업에 대해 더욱더 전면적이고 더욱더 깊이 있게 료하게 했습니다. 일전에 봉송시 자원봉사대는 료가하진에서 연초 재배농을 관심하고 건강을 존하자는 무료 진찰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 70여 명의 연초 재배농과 빈곤 군종들을 대상으로 혈압과 혈당을 측정하고 심전도, 초음파, 흉부 엑스선 투사 등 의료 건강 봉사를 제공했으며 흔한 병, 만성질환, 발병률이 높은 질환에 대한 건강자문, 초보적인 진찰, 치료 건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또 자문대를 설치해 윤초 재배 기술에 관한 윤초 재배농들의 자문을 해답해줬습니다. 일전에 봉송시 문화관광 라디오 텔레비전국은 관광시장 전문 정도 행동을 전개해 동탕진에 있는 류행사 5군데를 집중적으로 검사했습니다.
검사 내용에는 관광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불합리적인 저가격 관광, 강제성 소비, 지멋대로 일정 변경 등 행위가 있는지, 가이드 자격증과 관광 차량 운영 허가증이 있는지에 대한 검사가 포함되어 있고, 집법 열권들은 전제한 문제에 대해 정당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료현대에 따르면 방송시 문화관광 라디오 텔레비전 구간 불법 행위 단속하는 것을 현재 업무의 중점으로 삼고 관광시장의 질서를 일층 교범화함으로써 곧 다가오는 5일절 연휴를 위해良好 관광시장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일전에 방송시 봉황성 가도는 여러 관련 부문과 손잡아 방송시 제3중학교를 찾아 학교 폭력 고절 및 법률 선전 강연 교정 진입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선전 강연원은 PPT로 미성년자들의 학습 생활과 직결되는 법률 지식과 결부해 알기 쉬운 언어로 학교 폭력의 개념, 종류, 특점, 예방하는 방법, 학교 폭력 대처하는 방법 등 5가지 방면으로 해서 설명했습니다. 차근차근한 설명과 분석은 학생들로 하여금 법을 지키면 법은 우산과 같고 법을 어기면 법은 칼과 같다는 중요성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하였고 청소년 법률 의식의 기반을 일층 튼튼히 닦았으며 교정 안전 교육을 강화하였고 학교 폭력 방범하는 학생들의 의식과 능력을 증강시켰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단독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同志们冲啊，向右向内呀！我看到那个红旗在厉害在那个显著的位置，随风飘扬。 항미원조 전장에서 그는 포로를 잡고 편지 전달 임무를 원만히 완수하였고 새중국을 건설하는 로정에서 그는 조은대 총리의 통역을 담당했으며 리직 휴양 후 그는 또 애국주의 교육의 전파자로 활동했습니다. 오늘은 88세의 김강희로 영웅을 모시고 통역병에서 장군으로 되기까지의 인생 로정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 조선에서 태어난 김강희는 4살 때 온 가족이 중국 흥룡강성 영안현으로 와서 정착하게 됐습니다. 어린 시절 김강희의 꿈은 대학에 들어가 학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꿈은 1950년에 깨져버렸습니다. 美帝国主义发动朝鲜战争以后，我们这些心都热腾腾的腾下来了。为祖国打美国鬼子打退美帝国主义的侵略，要建立自己的国家。我们朝阳川用1500名的学生，300名的学生。 几乎都报名了，可是我们是第一批报名的，批准了，那就是1950年的10月13号。 비록 학교에서는 비준하였으나 김강희의 종군길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省教育局的领导说，
你不行，你岁数小，个子不高，个子还没墙头高呢。你中国话说的不行，中文不流利，你还要回家念书，还念书，长大个，完了再说。哎呀，这一下子把我给弄过了，不是从哪里来的气，啪的都哭起来了。在吉林市待了10多天，天天动员让我回家，我就是不肯。只好没招啊。像有一批人是先到沈阳啊北大营，到那里先报到，然后在那里穿军装到朝鲜。我们赶上那一批，到了沈阳，哭着来的，也是哭着下火车的。哭着过夜的，盼呐，要去抗美援朝的志愿军当전지 통제단。 김강희는 조선어에 능통하고 일본어도 할 줄 알기에 안치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번역대대에 배치되어 정비훈련을 받았고 뒷이어 끝내 꿈에도 그리던 비준령을 받게 됐습니다. 在沈阳3天呢，被上级批准了，我被编入中国人民志愿军63军后勤部管理科的联络员，联络员就是翻译，然后由沈阳按到丹东。到大同城市发的枪了，我被批准第3天，早晨的太阳也在很高，鸭绿江桥被美帝国轰炸掉了。我们国家建了个浮桥，桥身立在水中，我们站在鸭绿江桥上，形成都挂着红花，修就济南跨过鸭绿江。保和平，为祖国，就是保家乡。 1951년 1월 말 김강희는 부대를 따라 조선에 들어갔는데 지나는 마을마다 모두 미군 비행기의 폭격으로 온통 불바다와 폐허로 됐습니다. 我们看着敌人的敌机轰炸，扫射，朝鲜房子被烧啊，这救啊，救火灾。 救助老百姓啊，这是司空见惯的事儿。这个用不着什么谁发号命令，那是现场就是指令命令。我一遇到这种情况，我们是不是从哪来的力量，把一切都往后头去了。 救人救命，这燃烧的房子要塌下，哇下的，咱们也不害怕，就往里冲。也这个中国人民志愿军的牺牲精神，激励了我们，教育了我们，我们要救的老百姓，救战友。 我们战友找到几个孩子，其实有个10来岁的，有个7、8岁的，挺聪明的。房子已经打着了，塌下来了。2个小孩等着房子底下塌下，被压下。我们3个把他路让开，架起来，把他救起来。
대회는 단결되고 민주주의적이고 장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개막되었다. 모태똥이 개막 연설을 하였다. 그는 지금의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는 완전히 새로운 기초에서 소집된 것으로서 전국 인민을 대표하는 성격을 띠고 있으며 전국 인민의 신뢰와 옹호를 받고 있으므로 전국 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자체로 집행하며 자기의 예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창건과 관련한 모든 사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선포한다고 지적하였다. 모태똥은 우리의 사업은 인류의 역사에 기재될 것이다. 이는 인류 총수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인들이 이때로부터 일도섰음을 표명한다라고 자신감으로 충만되어 말하였다. 모태똥의 개막사는 100년의 분투를 거쳐 마침내 승리를 달성한 중국인들의 가장 강렬한 민족적 자호감을 표달하였다. 대회는 전체 회의를 도합 8차나 열었다. 첫날의 전체 회의에서 중국 공산당의 대표 류석이는 발언에서 중국 공산당은 한 개의 정당의 자격으로 인민정치협상회의에 참가해 기타 여러 민주당파, 여러 인민단체, 여러 소수민족, 해외 학경이 기타 애국적 민주 인사들과 신민주주의적 공동강령의 토대 위에서 성심성의로 합작함으로써 중국의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특별 초청대표 성경령은 우리가 오늘의 역사적 지위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용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인민대중의 힘을 가진 유일한 정당이다. 선중산 선생의 민족, 민권, 민생, 산민주의의 승리적인 실현은 이로하여 가장 믿음직한 담보가 있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중국 국민당 혁명위원회 대표 리제심은 발언에서 신민주주의 국가는 민의를 진정으로 반영하고 광범한 인민을 위해 효과적으로 복무하며 인민민주주의 독재를 공고히 하고 신민주주의 정치적, 경제적, 국방적, 문화교육적 대규모 건설을 전개하는 수요를 위한 것이기에 민주주의 중앙집권제의 원칙에 기초한 정치제도는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훌륭한 제도라고 말하였다. 중국 민주동맹의 대표 장단은 혁명이 어렵지만 건설도 쉽지 않다. 장기간 전쟁을 겪은 나라에서 건설을 하는 것은 더구나 어렵다. 우리는 천재 인류의 건국 기회를 포착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단합해 서로 격려하면서 새로운 중국,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역사적 사명을 완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상업계, 과학기술계, 문학예술계 등 각계 대표들은 예전에 제국주의에 일거하던 경제체계를 완전히 돌려세우고 신민주주의 경제건설에 적극 참여하며 민주적이고 과학적이고 대중적인 문화교육 방침 하에서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데 힘써 새 중국의 문화건설을 위해 분투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참석한 대표들은 공화국 창건에 참가한 사명감을 안고 대회의 각항 예안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고 민주주의적으로 충분히 협상하였다. 9월 27일 전체 회의는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 조직법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을 일치로 채택하였다.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의 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중국인민 정치협상회의는 전 중국 인민민주주의 통일전선 조직이며 일반 선거에 의한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되기 전에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체 회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직권을 집행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소집된 회의는 국가건설 사업의 근본 대개나 중대한 조치에 관련해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중앙인민정부위원회의 건의안을 제기한다. 중앙인민정부조직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에 기초한 인민대표대회제의 정부이며 중앙인민정부위원회는 대외로는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고 대내로는 국가정권을 용도한다. 그날 회의는 또 다음과 같은 4가지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를 부평으로 정하고 부평을 북경으로 개명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기원 기년을 채용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가 정식적으로 채종되기 전까지 이영군 진행국을 국가로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송 붉은기이며 중국 혁명 인민의 대단결을 상징한다. 9월 29일 전체 회의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일치하게 채택하였다. 새 중국의 인민대원장으로서의 공동강령은 한 시기 동안臨時 헌법의 역할을 하였다. 9월 30일 전체 회의는 모태동, 주얼레, 리재심, 심균효, 진수통님을 비롯한 180명의 의원을 선거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제1기 전국위원회를 구성하고 모태동을 중앙인민정부 주석으로 주도, 류석이, 성경룡, 리재심, 장란, 고광을 부주석으로 진희 등 56명을 위원으로 선거해 중앙인민정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그날 오후 6시에 전체 대표들이